자, 22번 문제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강의를 촬영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22번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셨으면 좋겠냐면, 평가원이라는 시험에서 과연 수학에 대한 사고력을 어떻게 물어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 평가원에서 말하는 사고력 이라는 것을 저는 이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가능한 함수 중에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자, 요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에서 평가원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고력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라 라고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자, 이런 문제를 맞추는 방법, 어떻게 과연 풀어야지 문제의 정답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문제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함수를 하나씩 찾아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조금 정답을 맞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3차 함수 fx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이렇게 줬어요. 가조건에서 fx는 0에 실근이 2개다 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통 최고차항의 계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 법한데, 요번 22번 문제는 문제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3차 함수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개형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x축의 위치들이 결정이 될 텐데, 자, 가조건을 딱 읽어봤어요. 첫 번째 조건을. 그랬더니 fx는 0의 실근이 2개다.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후보는 몇 개가 될까 생각해봤더니 4개 정도로 추려질 것 같아요. 자, 그 4개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인 거, 두 번째도 3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 자, 이렇게 4가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나서 x축의 위치를 각각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자, 이렇게 4가지 중에서 하나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만 그려봤을 뿐인데 후보가 딱 몇 개로 좁혀졌어요? 그렇죠. 4개로 좁혀졌습니다. 4개로 좁혀졌어. 그럼 이 4개 중에 답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나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나조건이 x-fx라는 게 x자리에 들어가 있어. 합성함수 형태죠. 자, 합성함수 형태인데 이걸 직접 우리가 합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합성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fx는 0의 실근이 2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뭔가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x-fx라는 요 밑줄 친 자리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들어간다면, 즉 이 밑줄 친 값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라면 얘도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알파로 잡고 여기를 베타. 그럼 똑같이 해보면 얘 알파라고 하고 얘 베타라고 하고, 얘 알파라고 하고 얘 베타라고 하고, 얘 알파라고 하고 얘 베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4개를 잡아놔요. 이렇게 4개를 잡아놨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럼 뭐야? 알파나 베타가 된다면, x-fx라는 게 0이 되는 값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나조건에서 이제 식을 2개 정도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 2개 정도가 어떻게 되냐? x-fx라는 게 알파다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x-fx라는 게 베타다라는 식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식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맞춰보면 fx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x-알파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fx라는 게 x-베타의 형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 아, 그럼 이런 얘기겠죠?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와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의 총합이 총 몇 개? 3개가 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에 맞게끔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이 4개 중에서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자, 검증을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요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얘는 통과하고 이 밑에서 만나니까 이미 3개가 생기네요. 됐나요? 그럼 이미 3개가 생기니까 여기서 이미 3개가 생겨버렸네. 아, 그러면 여기 x-알파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안 생기진 않겠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걸 정확하게 검증하려고 할 필요 없이 이 점을 만약에 지난다면 어쨌든 간에 생기긴 생길 거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최소 2개 이상이 생기죠. 최소 2개 이상이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검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여기서 3개가 생기는 게 확실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생길 테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락인 거예요. 됐나요? 4개의 후보 중에서 이미 하나가 제껴졌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알파, 베타 위치만 바뀐 거니까 여기 알파라는 점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그려봤을 때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고 이쪽에서 만날 테니까 이미 3개가 생겼지. 그럼 여기서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 이상은 생길 것 같아. 뭐 원래는 2개가 생기는데 자, 무조건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탈락인 거예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볼게요. 자, 세 번째 경우를 보면 요 지점을 봐야지. 요 지점을 봤을 때 요 지점을 통과하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얘는 무조건 몇 개가 생겨? 무조건 1개가 생기는 그래프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총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서 1개가 나온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내가 적당히 요 점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랑 만나게 했을 때 2개 정도가 되게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돼요, 안 돼요? 되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얘도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점을 통과하면서 직선 일자리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얘가 1개가 생긴다라는 게 확실하지. 자, 얘가 1개가 생긴다는 게 확실하니까 요 점에서도 내가 적당히 조절을 했을 때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얘도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러면 보세요. 가 조건 했고 나 조건 했는데 어떻게 됐어? 2개의 후보만 남았네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이제 지워. 검증된 거. 자, 지워요. 자, 답은 그럼 뭐 아니면 뭐일 거라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가 조건과 나 조건까지 내가 해봤더니 몇 개가 딱 나왔어? 2개가 나온 거죠. 자, 마지막 가볼게요. 그럼 마지막 조건이 이제 뭐냐? 쌤이 여기다가 일부러 다라는 조건을 붙여놓은 건데 물론 문제에서 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박스 밑에 있는 내용이죠. 자, 박스 밑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 F1은 4가 돼야 되고 F-1은 1이 돼야 된다라고 준 거야. 그럼 얘가 결국 이 2개 중에서의 뭘 결정할 거다? 하나의 값, 즉 정답이 되는 값을 결정할 거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될 텐데 일단은 요 형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얘가 뭘 의미해요? 접선을 구하는 도구다라는 거는 생각이 나야죠.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도구니까 x 플러스 3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건 써먹을 일이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딱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1이라는 점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하게끔 내가 접선을 그려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1이라는 점에서 접선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 1짜리가 돼야 돼요. 그럼 기울기 1짜리가 돼야 되니까 얘랑 평행하게끔 그려주면서 접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면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 점의 좌표를 x좌표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여기를 1,4 정도 되는 점입니다 라고 했을 때 x축이 이쪽에 있고 1,4라는 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럼 접하고 여기 통과하고 여기서 만나니까 3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오케이. 얘 돼요. 근데 밑에 거 볼까요?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한계가 생기니까 이 점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그리는데 걔가 1이라는 지점에서 접하게끔 그려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서 접해요. 그림이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접하는데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1,4라는 값이 돼야 되는데 x축이 여기 있네? 모순이죠. 안 되네. 음수가 나오면 안 되네. 끝났어요. 다 찾았습니다. 딱 하나가 남았네요. 됐나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우리가 고려하니까 문제에 맞는 함수가 딱 몇 개? 한 개가 나온 겁니다. 한 개가. 됐나요? 자,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말 세세하게 점검을 하면 이것까지 써가지고 여기서 평행한 접선이 생기게끔 하는 거니까 Y축의 위치까지 결정해주고 하는 작업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결국 뭐냐? 우린 답을 찾으면 되잖아. 우린 답을 찾으니까 가능한 거 중에 안 되는 걸 지원했더니 딱 뭐만 남는 거야? 이거 하나 딱 남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이 모양이 결국 문제에서 만족하는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정리하는 과정까지 거쳐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해볼게. 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볼게요. 자, 문제에서 내가 만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고 여기 알파라고 그랬고 여기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는데 알파라는 점이 확실하게 결정이 됐네요. 왜요? 알파라는 점을 통과하면서 지나는 접선의 식을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접선의 식이 뭐였냐? y는 x 플러스 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얘는 x절편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딱 나왔지. 오케이, 찾았어요. 알파라는 점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가 1이죠. 자, 요 점의 좌표 1,4라는 것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세워보시면 자, 이렇게 가겠네. 자, 요거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fx에서 x 플러스 3을 뺀 겁니다. 자, 얘를 뺀 게 어떻게 되냐? 최고차 한계수 몰라요. k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에서 접하죠. 그죠? 여기서 접해요. 접하니까 제곱이라고 놓고 곱하기 어디를 통과하는지 봤더니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는 것과 요 식이 서로 같은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fx를 정리해보면 fx는 k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3 해서 넘어가시면 플러스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만 찾아주면 돼? k라는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 k라는 값 찾는 방법이 뭐야? 여기 안 쓴 거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f-3이 0이다 라는 것으로 미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k 값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찾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16분의 45라는 함수값을 얻을 수가 있어서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61이다 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쌤이 요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흐름이에요. 잘 보세요. 3차 함수라고 줬고요. 가 조건 줬고요. 나 조건 줬고요. 물론 내가 임의로 다라고 붙였지만 요 다라는 조건은 문제에서 주어준 값이죠. 정해준 함수값. 그럼 과정을 통해서 봤더니 처음에는 그냥 3차 함수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4개로 줄었고 2개로 줄었고 결국 정답이 될 수 있는 하나로 귀결이 된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풀어나가면 즉 이 순서대로 접근을 해나가는 건데
그 접근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후보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후보들이 생기는 거에서 우리가 조건을 통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결국 뭐에 도달한다? 정답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바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평가원이 출제하는 킬러 문항, 즉 고난도 함수 추론 문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이번 시험에서 평가원이 던져줬다고 생각이 돼요. 자, 쌤이 말하는 이런 논리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공부 방향 확실하게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